이제 우리가 학기를 서서히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에서 노인 사례 연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클라이언트가 호소했던 발의 통증에 대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앞에 부분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딸과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고요. 즉 평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클라이언트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 그룹홈이나 복지관 나들이에 참여시켜서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잘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복지론 제12장입니다. 노인과 건강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세 컨텐츠를 보는데 이 12장 노인과 건강한 삶, 그래서 노인들의 주요 질환을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고요. 노인들에는 어떤 주요 질환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 쟁점이 되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에 대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인과 질병이에요. 노인 하면은 원래 사고,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가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래서 제가 분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분필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의 사고. 이 사고라고 하는 네 가지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노인의 사고 중에서 첫 번째가 빈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역할 상실, 네 번째가 고독.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인의 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고통 중에서 두 번째 질병, 이 질병이 노인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병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노인의 이 사고 중에 질병, 이 질병 중에서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서강대 학생들, 노인복지론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페이퍼에 요 노인의 사고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칠판에 쓰는 것만 적어서 내셔도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과 질병 가운데서 심혈관계 질환. 이 심혈관계는 이제 나이 들면서 핏줄이 좁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은 호흡곤란 증가, 그 다음에 심신발전, 뇌졸중 내지 동맥 객전의 발전,
경색과 아울러 돌연 사망하기도 하며 협심증은 흉통, 가슴이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압박감이 수분 동안 지속되는데 운동, 정신 긴장, 한냉 등에 의해서 심근의 산소 수요가 증가되는 노약성 협심증이, 노인성 그 협심증이 많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혈관계 질환 두 번째는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막성 심질환, 노인 질환의 약 40%가 승모판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혈압 노인에 있어서 자율신경장애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혈압이죠. 고혈압을 보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 질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이지만 두 번째는 신체적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골조, 송증 연령이 많아지면 뼈의 위축이 커져서 동작에 지장을 주는 상태에 골연화증, 전신성 골질환으로서 골 구조에 있어서 석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질환으로 골절이 또 이렇게 쉽게 또 되고요. 변형성 관절염은 노인의 관절염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절 같은 것들이 이제 툭툭 붉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루마티성 관절염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 고관절증 이런 것들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세 번째는 정신기능면의 질병입니다. 정신기능면의 질병. 잠깐만요. 자, 정신기능면의 질병 가운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치매입니다. 자,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정신기능 장애로 치매 환자의 뇌세포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어서 특정한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옛날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기 전에 수명이 장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치매가 걸리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장수를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치매가 걸릴 나이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는 치매가 옛날보다 지금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노인이 장수할수록 더 치매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어떤 이 노인들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일찍 죽으면은 뭐 치매가 걸릴 확률이 없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가 이렇게 누구든지 거쳐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머리를 쓰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지 않을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치매는 머리 쓰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환경이 힘들다 보면 골치 아파 신경 좀 안 써야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무조건 뭐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그 사는 거를 선호하지만 단순한 게 사는 것도 이 치매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고 막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보면 치매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또 치매가 걸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치매성 정신질환의 조울증. 조울증과 조증, 우울증을 합한 것으로 조증은 기분이 고양되어 활동성이 증대되고 타인과 충돌이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반대로 혈기가 없고 말수가 적고 자살 기도가 쉽게 일어나고 노년기에 발증하는 우울증을 노년기 우울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조증, 그 조증과 우울증을 합친 게 조울증이에요. 네, 그러면 조증이라는 것은 기분이 너무 업돼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사람이 막 흥분돼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보다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아도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증은 기분이 고양돼서 막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지배되고 타인과 충돌이 많아. 그죠?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상대방 툭툭 때린 사람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탁탁 치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 있어. 근데 기분 좋은 사람이 탁탁 때려. 그럼 분노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말대로 타인과 충돌이 생기지.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막 좋으니까 지 기분대로 막 해서 사고를 많이 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사고를 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울증은 혈기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말이 적죠. 말수가 적고 또 자살도 쉽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 적당한 말. 그 말을 너무 안 해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그냥 이렇게 평소에 많이 합니까? 잘 하고 다녀요? 근데 말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 또 마스크 썼으니까 말도 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쓴 김에 말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요즘엔 우울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입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짐승도 입 가리면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입을 왜 가리겠어? 물으니까 입 가리는 거고 또 다른 거 먹지 말아야 될 막 남의 거 막 먹으니까 그거 먹지 마. 입 가리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사람에다가 입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지. 먹지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막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매도 우리가 정신 기능 면의 질병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조울증 이것도 정신 기능 면에서 질병인 거예요. 정신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좋을 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땐 좀 이왕 좋은 거 많이 좋아하면 어때? 그죠? 괜찮은데 또 사람이 슬플 땐 또 많이 슬퍼도 해야 되는 거. 그런 눈물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좋은 걸 갖다가 막 조증이다. 저 밑바닥에 있는 걸 막 우울증이다. 이렇게 막 다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다 조사해보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좋은데 여러분 로또가 1등 당첨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러니까는 사고 치지. 그럼 그거 조증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거나 자식이 죽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 좋아?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다운되지. 그러면 그거 그 우울증이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기능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노인성 질병이 있어요. 노안.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멀어지잖아요. 그 눈이 잘 안 보잖아요. 그 저도 어떤 때는 눈이 잘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요즘에는 뭐 루테인인가 뭐 그거 또 좋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네요. 잘 보이네요. 제가 뭐 약선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또 교수님이 루테인 좋다니까 다 가서 먹었다 또 이런 소리. 그래서 이 보니까 이게 이제 점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가까운 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멀은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노안은 멀은 게 잘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가까이 이렇게 대봐. 가까이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도 완전한 게 아니야.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이.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너무 조그만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거든요. 이 소리 못 듣잖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도 못 듣고 너무 큰 것도 못 들어.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봐. 그래서 우리의 눈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내 귀가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귀 가지고 뭘 다 맞아. 그죠? 내가 확실하게 봤다고 그거 주장하는데 불완전한 눈 가지고 뭐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면 피곤해요. 자, 그 다음에 노인 난청이다 이 말이에요. 노령에 따른 청각기관의 퇴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청각장애를 노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난청, 이 난청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했어요?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노총이요. 예. 근데 흔히 뭐 물어보잖아. 지금 뭐라 그랬지?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근데 뭔가 들린 것 같잖아. 벌써 노인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난청이 있다. 그 다음에 노인환, 모든 각막 둘레의 비교적 엷은 층을 이룬 태 모양의 황백색 혼탁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노인의 그 어떤 환이다. 이렇게 해서 각막 둘레에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뭐 황백색으로 나타난다는 거. 황백색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이렇게 좀 눈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까맣고 하얗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눈이 이렇게 그런 게 분명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면 눈알이 하얀 이게 너무 붉을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자, 그것도 이제 결국은 노인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반이라고 정상 노인의 뇌에서도 해마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의 대뇌 피질에서 대량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노인성 질병이 요거하고 노인성 질환. 자,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성 질환, 하나는 중풍이에요. 중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예요. 자, 그런데 이 중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야. 알츠하이머. 이것은 흔히 우리가 저 사람 바람 맞았어, 중풍 맞았어 했을 때 한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풍하면은 한쪽이 반쪽이 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증상이 오는 사람들은 한쪽이 잘 이렇게 뭔가 안 하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한번 병원에를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바람 맞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킨슨이에요. 자, 파킨슨은 뭐냐? 파킨슨은 이게 우리 옛말로 말해서 수전증이다. 그래서 그 손을 막 떠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이 막 떨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고개까지도 이렇게 떨고 하는 사람 있죠? 네, 봤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네, 요걸 갖다가 노인성 질환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 장기 요양기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를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니까 초등학생들이 중풍이 많이 걸린다. 초등학생.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중풍이 걸렸을 때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와서 초등학생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얘가 지금 중풍이 걸린 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걸린 거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초등학생을 가서 하루에 3시간씩 노인들처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첫째, 노인성 질환이 있어요. 노인성 질환. 그리고 노인성 질환. 노인이 아닌데도요? 예,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요즘엔 풍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서 3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 두 번째. 또 혼자 거동이 안 되는 사람,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요. 65세 이상 이 노인.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노인성 질환만 요 중에서 자 중풍과 치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변성, 햇볕에 노출돼서 빛을 쬐인 부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병으로 일광 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햇볕을 많이 쏘이면 자외선 때문에 대부분 뭐 여기가 시작하겠다든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검버섯 같은 것도 햇볕을 너무 많이 쏘이면 이게 막 커져요. 그 커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자반병이라고 해서 주로 노인의 아래팔 또는 좀 드물지만 손등에 적자색의 출혈반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이런 데 이제 붉은 점들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 이제 노인성 질병에 속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노인성 괴저가 있어요. 노인의 팔다리, 특히 발가락에 발생하는 괴저, 노인성 괴저라고도 하면서 냉감증, 동통을
주 증상으로 한다. 그래서 노인의 팔, 다리, 발가락 끝에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 이런 끝에 이런데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차가워지고 왜냐하면 거기까지 피가 쭉 가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노인성 질염 폐경기가 되면 난소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그러한 염증이죠. 염증.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것으로 가겠습니다.